일론이 24일 새벽 2시에 20분가량 배터리 관련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이 가지는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보들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왜 일론이 미쳤는지, 그리고 테슬라라는 회사도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지, 마지막으로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 중 가장 유명한 내용이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50센트에서 55센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잠깐 인터뷰 영상을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셀 수준에서 킬로와트 시당 50센트 혹은 55센트까지 장거리 주행 배터리 셀 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건 새벽 2시에 인터뷰를 하다 보니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 실수 덕분에 이 내용이 더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간혹 일론이라면 이마저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배터리를 떠나서 75kW시 배터리 팩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니켈의 무게가 약 30kg입니다. 그리고 니켈의 가격을 보시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지금은 킬로그램당 16불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 한 팩을 만드는 데 필요한 30kg의 니켈에 킬러당 니켈 가격인 16달러를 곱해서 75를 나누면 1kWh에 필요한 니켈 비용이 나오는데 이 비용만 6.4달러입니다. 그러니 내용물 말고 포장지만 해도 55센트가 넘어가는 셈이죠. 이런 작은 실수는 크게 의미를 둘 내용이 아니지만 킬로와트 시당 50달러에서 55달러라는 정보는 사실 의미가 있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와 배터리데이에서 일론이 밝혔던 테슬라의 배터리 비용 감축 퍼센트 데이터를 합치면 지금 테슬라의 배터리 비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추산해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론은 총 56%의 배터리 비용 감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 중 7%는 배터리와 차량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축 효과이기 때문에 배터리 셀 단위 감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제외하고 49%의 감축의 결과가 50달러에서 55달러라고 해석하면 현재 테슬라의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 비용은 약 102달러에서 112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테슬라의 배터리 관련 영상을 잠시 참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이런 미래의 약속은 고려하지 않고 그동안 확인된 배터리 가격의 하락세만을 고려하였습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가진 배터리 거래량의 우위와 배터리 화합물을 고려하면 이 산업평균 배터리가의 약 20% 정도 낮은 가격이 테슬라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테슬라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테슬라의 배터리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에 산업평균치의 테슬라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20%를 할인시킨 값 114달러를 사용했는데 얼추 비슷한 수치였네요. 이번에 일론이 밝힌 배터리 셀 비용 정보로 제가 추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배터리를 구해왔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이전 3분기 그로스 마진이 높았던 부분에 어느 정도 일조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배터리 시장에서 우위를 가져서 아주 유리한 가격을 형성해 오고 있다는 추가적인 사실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론이 제시한 킬로와트 시당 50달러 혹은 55달러는 실현이 된다면 정말 엄청난 내용이지만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배터리 가격과 관련해서 이 비전이 현실로 바뀌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배터리는 사실상 테슬라의 뿌리입니다. 배터리를 통해서 현재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인 전기차가 시작되고 이를 통해 FSD나 보험 같은 파생 서비스와 비즈니스로 발전합니다. 동시에 미래에는 전기차 시장만큼 혹은 그 이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 사업도 배터리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전기차 부문 안에서도 북미의 정말 커다란 시장인 물류 운송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을 가진 게 세마이 트럭입니다. 세마이에서 특히 배터리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이 밝혔던 관련 내용만 잠깐 발췌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마이트럭에 대한 질문입니다. 메가차저의 개발 상황과 세마이트럭과 자율주행의 결합이 전반적인 물류운송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기차 시장을 넘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마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세마이는 정말 엄청난 양의 배터리를 소모합니다. 대충 일반 전기차의 4배에서 6배 정도입니다. 5에서 6배 정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배터리 생산량에 제한 걸려 있다면 세마이의 생산을 늘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들 배터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터리 생산량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어야 세마이의 생산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게 세마이와 관련된 거의 유일한 문제점입니다. 계속해서 보여줬듯이 배터리 생산 한계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터리를 한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다른 쪽 주머니에 넣게 되는 상황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배터리 생산량을 늘려서 더 많은 에너지 보관 장치와 전기차, 그리고 더 많은 전기차 라인을 생산해야 합니다. 결국은 배터리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배터리의 가격과 생산량은 아주 일반적인 경제학의 P와 Q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테슬라는 늘어나는 생산량을 통해서 기존 전기차 생산량 확대 및 에너지 사업 확대, 그리고 세마이의 생산을 늘려 엄청난 규모의 물류 산업을 선점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낮아지는 가격을 통해서 그로스 마진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터리 생산량 증가가 두 마리 토끼도 아니고 너댓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기에 테슬라에게 배터리 생산량 증가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감이 확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 인터뷰에서 또 엄청 중요한 정보가 나왔죠. 바로 기가 베를린 입니다. 일론은 기가 베를린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배터리 공장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처음은 매년 100기가와트시 이상 생산이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매년 200기가와트시에서 250기가와트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베를린에서 200만 대의 차량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궁극적인 배터리 생산 목표가 이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100기가와트시 생산할 경우 이는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75kWh와 100kWh 사이로 계산하면 100만 대에서 130만 대의 차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만약 200GWh에서 250GWh의 배터리가 생산 가능해진다면 이는 전기차 200만 대에서 330만 대가 생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정말 가슴 뛰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이런 배터리 생산량이 확보된다면 세마이의 생산도 병목 없이 진행될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일론이 생산량의 스케일을 키우는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작하는 건 쉽지만 시작한 것을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렵다. 정말 울림이 있는 말입니다. 제조업 관점에서 한 말이었지만 사실 모든 것에 통하는 명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속담을 말해줍니다. It's 1% inspiration and 99% perspiration. It's 1% inspiration and 99% perspiration.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조금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저에게 역시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이 크지만 의미 있는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제조업에서 생산량의 스케일을 올리는 게 힘들다는 기계를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일론은 왜 수직 통합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테슬라와 꽤나 자주 비교되는 애플의 제조업 접근 방식은 사실 테슬라와 정반대였습니다. 수직 통합은 무슨? 자기가 직접 만드는 제품을 찾기가 힘들 정도였죠. 모듈화가 되어 있는 하드웨어들을 잘 조합하고 디자인하여 소프트웨어와 이코시스템 구축으로 승부를 보았고 아주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테슬라는 수직 통합에 이처럼 집착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애플처럼 기존의 모듈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전 1996년 포드도 야심차게 전기차 시장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협력사를 통해 기존 차량을 만들다가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쓴 맛만 보고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1999년 EV1이라는 차량을 모두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전기차의 제대로 된 시작을 처음 열었고 지금 또 열어나가고 있는 테슬라의 수직 통합 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도 수직 통합 생산이 아닌 다양한 협력사와 분업을 통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올 것이고 그런 접근을 하는 기업도 생겨날 것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유에서 테슬라는 끝까지 본인의 손으로 모든 걸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라 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능입니다. 모듈화를 통한 분업이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모듈화가 잘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가 데스크탑 PC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은 직접 조립하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새로운 장난감 갖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 조절이죠. 컴퓨터의 성능을 극한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인 성능만 제공하는 모듈화된 제품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커스텀 순행에 손을 대게 되고 정도가 심하신 분은 에카 질소를 집에 두면서 오버클럭킹을 하시는 분도 아주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현재 쿨링 시스템은 CPU를 덮고 있는 열 전달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 자체가 비효율적입니다. 만약 CPU 제조사와 워터쿨링 제조사가 둘로 나뉜 게 아니라 하나였다면 이런 막을 통과하며 효율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CPU 안에서 쿨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고 앨리슨 매티올리라는 스위스의 EPFL에서 교수직을 맡고 계신 분이 이를 상용화시킬 준비를 거의 끝마쳤습니다. CPU 칩 안에서 워터쿨링의 효과는 이 둘을 따로 떼어놓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단순히 컴퓨터를 좋아하는 개인들이 쓰는 용도가 아닌 수천만 달러를 쿨링에 사용 중인 데이터 센터에 먼저 사용될 것입니다. 분리시켜서 얻는 효율도 있지만 통합함으로써 얻는 시너지도 절대 무시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용 면에서도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가까이에 있는 테슬라 세마이트럭에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흉한 걸 보여주고 싶진 않지만 세마이와 다르게 이게 디젤 트럭 내부의 모습입니다. 외부 잡동사니 기계들로 채워져 있고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잡동사니들이 통합되게 해야 되고 설치도 따로 필요한데 이런 기기들끼리 서로 연결도 잘 안 됩니다. 정말 성가시죠. 그런데도 이 잡동사니들 때문에 상당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에 비해 테슬라 세마이트럭은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트럭에 포함되어 있고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잘 작동합니다. 트럭을 받자마자 다 준비된 거예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수직 통합이 무조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일론이 테슬라를 통해서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수직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이라는 가정이 상당히 큰 가정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각 부분의 전문성을 가진 별개의 회사들만큼 전문성을 모든 부분에서 가져야 하며 여기서 이 두 파트를 통합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 두 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차의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도대체 얼만큼의 기술이 필요한 것일까요? 자동차 한 대를, 그것도 기존의 차와는 다른 부분이 많은 전기차 전체를 한 회사에서 모든 기술을 다 개발한다는 게 객관적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일론이 제시하는 테슬라의 미래, 그 열매를 보고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맺힐 확률이 수십 개의 벤처 기업이 모두 성공해야 되는 확률입니다. 그 수십 개의 벤처 기업이 모두 테슬라이죠. 역사적으로 이 정도 스케일의 수직 통합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휴대폰, 집에서 쓰는 컴퓨터도 수십 개의 회사들이 각 부품마다 경쟁하고 그런 부품 수십 수백 개가 합쳐진 결과물인데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훨씬 복잡한 제품을 거의 혼자서 다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벤처기업들의 성공 확률로 테슬라의 성공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면 한없이 0으로 수렴합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일론이 그리고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만 테슬라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정말 비중을 낮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 변동성에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위에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혁신적인 전기차와 그 파생 시장을 테슬라가 만들어냈을 땐 지금 30-40% 주가 오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을 것인데 지금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20%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테슬라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파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꿀잼 놀이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땡스기빙 데이로 미국장이 열리지 않고 그 다음날도 장이 일찍 끝나게 됩니다. 혹시나 그동안 심적으로 부담을 겪으신 분들은 이번에 편히 쉬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